우리 집 안방에서 만나보는 규칙, 헬로우 닥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의학 박사 정지행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들어오시는데 무슨 모델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참 아름다우신데 말이죠. 네. 자, 오늘 원장님 모시고서 그 원장님이 또 외모하고는 안 맞게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탈모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40, 50대 이상, 뭐 남성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뭐 사회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다 보니까 이 탈모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말이죠. 20대까지 이 탈모가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10대에도 있습니다. 10대도 네, 있어요? 초등학생도 탈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근데 요즘 대단하네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다른 질환도 생길 수 있지만 요즘은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8명 중에 1명이 요즘은 탈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10몇 %가 실제로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홈쇼핑에서 알아봤더니 말이죠. 이 탈모 방지제를 팔았는데 그중에서 84.5%가 여성들이 사갔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탈모 있으면 특히나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우선 원장님과 함께 오늘 탈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탈모라는 거는요,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게 탈모겠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냐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 머리카락이 어우. 대충. 몇만 개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10만 대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개. 예, 그래서 평균이 10만 개인데요. 예. 수치 조금 적은 사람은 10만 개가 안 되고 예. 많은 사람은 10만 개가 조금 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자연적으로 하루에 한 50개에서 70개 정도는 예.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어. 하지만 하루에 100개 이상 아침에 자고 나거나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수북하게 100개 이상 빠지는 경우는요. 예. 탈모를 의심해 보시고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루에 50명에서 70명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신입으로 들어오는 이등병이 50명, 70명인데 100명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수치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50개에서 70개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도 빠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머리카락은요, 이 10만 개가 다 태어나서 죽는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수명이 다 다르군요.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처음에는 이제 나서 한 3년 정도는 열심히 성장을 해요. 3년이나요? 예, 그러고는 이제 평균적으로 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예. 한 3주 정도는 쇠퇴를 해요.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한 3, 4개월 정도는 이게 휴직이라고 해서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머리카락은 언젠가는 돌아가면서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한방에서는요. 신허라고 해서 예.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인 유전 인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그 여성들의 경우는 산 후에 머리카락이 왕창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는 경우가 과다한 두피 모발 제품을 쓴다거나, 예. 파머 이런 걸로 인해서도 탈모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신허. 네. 예.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네. 탈모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탈모라는 게 뭐 몇 개 빠진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거나 아니 뭐 어떤 증상이 온다거나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탈모의 진행 과정은요, 남성, 여성이 일단 다릅니다. 그 남성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 이마에서 액각, 측두 부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M자로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죠. 네, 그런 얘기 많이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벗겨지면 대머리가 되는 건데요. 보통 각에 유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유전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예. 유전이 있으면서 유전이 있다고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어. 유전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식습관을 잘못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오거나 그다음에 심한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여성형 탈모 사진입니다. 예, 여성형은 남성형이랑 좀 다릅니다. 예. 예, 여성형은 이마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머리 꼭대기 부분이 저렇게 휑하니 머리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저런 어머님들도 예, 가끔 많이 봤어요. 보이시죠? 예, 예. 저런 경우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숱이 적어지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는 달리 탈모 정도가 약해서 예. 완전히 대머리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신경이 쓰일 텐데요. 자, 예. 여성 못지않게 그 미혼이신 분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참 걱정인데, 예. 20, 30대 탈모, 그 중에서도 20, 30대는 원형 탈모증이 예, 많다고 예. 들었는데, 예, 다음은 원형 탈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원형 탈모는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원형 탈모는 이제 머리카락 빠지는 모양이요. 원형이나 타원형처럼 이렇게 모발이 소실돼서 발생하는 게 특징인데요. 주로 머리에 발생을 하지만 드물게는 눈썹, 그 다음에 속눈썹, 그 다음에 수염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 부위가 심해지면은요, 머리카락 전체가 다 빠져버리는 전두 탈모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경우는 전신의 털이 다 빠져버려서 네. 전신 탈모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분은 치료가 저렇게 된 거죠? 가발 쓴 거 아니죠? 예, 예. 이야, 뭐 치료가 다 되는군요. 근데 예. 이쯤에서 저희 또 생방송 OBS 헬로우 닥터를 보시면서 혹시 내가 탈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 드릴 텐데요. 지금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깨 결림을 자주 느낀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비듬이 자주 생기거나 가렵다. 술과 담배라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두통이 잦고 잠을 자기 힘들다. 체중 변화가 심하거나 심한 변비가 있다. 알레르기나 비염, 감기에 자주 걸린다. 쉽게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이렇게 총 9가지입니다. 예. 좀 5가지 정도 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조심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일단은 5개 이상이 되면은 탈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7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는 분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분은 조만간에 샥 이게 된다. 그런- 조심을 하셔야죠. 예. 예. 그렇군요. 자, 탈모,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탈모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화면 보면서 원장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탈모 치료 전에는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검사하고 있는 거는요, 두피 검사인데요. 250배 렌즈로 두피 상태나 색깔, 피지 분비 등을 체크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인바디 검사라고 해서 몸의 체성분을 체크를 하고, 지금 검사는 스트레스 검사라고 해서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리 반응을 측정해서 탈모를 일으키는 오장육부의 불균형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스트레스 검사 진행 중이고요. 또 이 검사는 체열 검사라고 해서요. 네.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이렇게 탈모의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주로 탈모인 사람은 이 두 머리 위쪽으로 빨갛게 지금 저렇게 열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깨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탈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해독요법으로, 이 해독요법은 몸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을 해서요, 몸의 순환을 좋게 해서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항도 하고 있고요. 예, 부항을 해서 몸의 그 혈액순환이나 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를 특히 어깨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침 요법으로 역시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두피에 약침을 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요? 예, 머리 빠진 부위에, 그리고 이제 몸의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침 요법을 하게 되고, 자극을 주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거는 고압 산소 치료라고 해서요, 우리 몸의 혈액이나 이 조직에 산소를 깊게 침투시켜서 순환을 역시 좋게 도와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두피 스케일링하고 두피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 탈모가 되시는 분들은 두피에 비듬도 많이 있고 두피에 혈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두피 마사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말이죠. 예, 예.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요. 완전히 밋밋했던 머리에서 머리가 나는 날 경우도 수도 있다는데. 있죠. 예, 예. 어떤 이유에서 이게 날 수 있는 거예요?
탈모가 됐다 해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일시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출산 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잤을 때, 예. 휴식을 못 했을 때 피곤하면 어느 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다시 이렇게 휴식을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면 머리카락이 또 날 수 있는데요. 안 나는 이런 경우도 경우는 있죠? 예, 반흔성 탈모라고 해서 예. 이 모낭이 이렇게 손상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화상이나 외상 이런 경우로 모낭이 손상이 된 경우는 예. 반흔성 탈모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뿌리가 없어진 경우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네네네. 어떤 건지는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런 방법을 바로 치료를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예. 과연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저희가 치료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짧게 치료가 빨리 되는 경우는 1개월 만에도 머리카락이 막 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한 달에 몸에 몇 번 정도 치료를? 한 달에 이제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는데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두세 번 오시는 분도 있고요. 많아야 3번 정도? 예,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면 다 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뿌리가 없어진 경우는? 근데 힘들죠? 그런 경우는 외상이나 네. 화상 같은 거 외에는 웬만하면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웬간한 건 뿌리가 남아있군요. 그럼요. 그렇다. 자, 어떤 질환이든지 말이죠. 알고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런 거 있습니다. 항상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낭설들이 있죠. 근거 없는 소문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말이죠. 잘못된 낭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탈모에 대한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설들인데요. 우선, 선생님. 머리를 말이죠. 매일 감으면은 탈모가 더 된다. 아니다. 머리를 안 감으면 또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 네. 감는 거하고 탈모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머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빠지는 분은 매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아서 간혹 보면 안 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머리 두피가 더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면서 탈모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더 감아도 되고요. 아니요. 너무 많이 감는 건 또 안 좋죠. 하루 한 번 한 번. 정도면 예.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네, 게 또요? 있는데요. 두 번째 또 머리를 또 빗질을 자주 하면 또 머리가 빠진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적당한 빗질을 해주면은요, 이 두피를 자극해서 두피의 혈행을 더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예. 적당한 빗질은 오히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자주 강하게 하거나 빗의 끝이 뾰족한 경우는 두피를 더 이렇게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네. 경우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빗인데 철심 박혀갖고 이게 끝에 뾰족한 거 있어요. 그건 느낌으로도 안 좋지 않습니까? 끝이 뭉툭한 걸로 하면 예, 오히려 예.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모자 쓰고 다니면은 이게 답답해가지고 습기가 차서 그래서 머리가 빠진다. 식물같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궁금했어요. 저는 예, 진짜로. 이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아, 그래요? 머리카락이라는 게요, 두피를 보호해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도요, 한겨울에는 너무 차가운 공기를, 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너무 따가운 그런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 게 꼭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너무 뜨끈뜨끈하게 하는 건 또 좋진 않죠. 예. 예. 옛날 개그맨 선배 김경민 씨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썼는데 머리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염색약을 바르고서 바로 쓴 거야. 예, 그랬더니 완전히 머리가. 예. 아무튼 모자 쓰는 거하고 탈모는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네. 또 비누와 샴푸가 있는데 어떤 걸로 감아야지 머리가 덜 빠지는 겁니까? 비누나 샴푸나 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샴푸는 이제 머리카락에 맞춰서 나온 그런 세정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덜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꼭 비누라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비누로 감아서 머리가 뻣뻣한데 빗질을 심하게 하면 그냥 생으로 머리가 더 빠질 수 있지만 비누나 샴푸나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잘 헹궈내는 게. 그렇죠. 깨끗하게 잘 예. 하는 게 좋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설을 들어봤는데 대부분 잘못된 게 많이 있네요. 탈모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께 기본적으로 평소에 생활을 할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탈모가
안 되는데 좋은 생활 습관이겠습니다. 일단은 빗질을 제대로 잘 하셔야겠죠. 아래에서 위로 한다든지 너무 세게 한다든지 이런 건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탈모 방지를 위해서 집에서 이제 혈자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자리요? 예. 어디입니까? 탈모이신 분도 그렇고요. 예. 탈모 아닌 분도 저도 좀 걱정하고 있어요. 따라 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예.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아마 선생님, 저는 어떻습니까? 위에가 조금 그죠? 머리 밑이 조금 보이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혈자리에 지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디냐면은 이 머리 제일 꼭대기 부분에서 약간 뒤로 넘어간 부분에 예. 그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양손으로 이렇게 목줄기에서 쭉 따라 또 올라가 보세요. 목줄기를 예, 따라서? 뒤쪽에 예, 예, 따라 예. 올라가면 온폭 패인 부분이 있어요. 네. 머리카락 나기 전에. 예, 이 부분이 또 풍지라는 혈자리인데요. 귀 뒤 말고요. 목 뒤. 목 뒤. 예. 지금 두 군데 누르니까 아픈데요? 아프면서 시원하실 거예요. 아, 머리카락 그래서, 나기 직전에. 이 여기, 부분이 여기, 풍지라는 여기, 혈자리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금방 그 누르신 부분은 예. 귀 바로 뒤에 예. 온폭 패인 부분에 또 예풍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아, 이것도 좋아요? 예, 어. 여기도 누르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전 머리카락 앞쪽에 난 액각 부분에 예. 예. 또 여기 특히 남성분들 여기가 많이 M자 빠지니까 할때 파이는 부분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여기 누르니까 좀. 시원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어깨가 많이 결리시는 분은 예. 어깨 딱 중앙 부분. 어깨 중앙. 목에서 어깨 끝 중앙 부분. 아우, 이 좋아. 자리가 견정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예. 이 자리를 수시로 이렇게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예. 아프지 않은 정도로 지그시 눌러주고 아니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그 혈행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고 두피의 기 흐름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예. 누른 데가 다 아프네요. 네, 나이 그렇군요. 젊은데.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뭐 혈자리 알아봤습니다. 여기 정수리 바로 뒤, 그 머리 나기 전에 뒤 목주인귀 있는데, 그리고 이 귀 뒤에 폭 들어가는데 여기 좋다 그러고, 여기 남자들 M자로 파는데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탈모 예방에 굉장히 좋은 마사지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함께 이렇게 탈모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말이죠. 탈모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탈모라고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네.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영양가가 풍부하게 요오드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비타민, 무기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요. 그리고 휴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다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항상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바로 탈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 역시 중요하니까 이런 것만 기본으로 지켜도 약간 빠지던 머리카락은 다시 날 수가 있으니까요. 생활 습관을 먼저 조심을 하시고 탈모가 심하신 분은 이제 몸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치료는 전문가를 찾아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정지행 원장님과 함께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